오늘은 오랜만에 레이저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게이밍 키보드를 좋아했지만 커스텀 키보드를 사용하면서부터는 게이밍 키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타건감 때문이죠. 게이밍 키보드들은 타건감이 너무 최근에 출시한 레이저 블랙 위도우 V4 프로는 기능적으로 개선되기도 했을 뿐더러 타건감을 좀 더 신경 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이저 키보드는 크게 세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옵티컬 스위치를 사용하는 헌츠맨 시리즈, 광축이라고 하죠.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하는 블랙 위도우 시리즈, 이렇게 생긴 체리 스타일의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를 사용하는 데스 스토커 시리즈, 옵티컬 스위치를 납작하게 눌러놓은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블랙 위도우 시리즈는 찰칵찰칵하는 느낌을 주는 그린 스위치와 걸림없이 부드럽게 눌리는 리니어 스위치라고 표현하는 옐로우 스위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V4라는 이름답게 이번이 네 번째 모델이고 프로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모든 기능과 버튼 구성이 다 들어가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만의 가장 큰 특징을 본다면 왼쪽 위에 있는 노브와 매크로 버튼들입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USB-C to A 케이블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USB 포트도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USB 2.0 패스스루 포트로 옆에 있는 USB-A 포트에 액세서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이런 USB 동글 같은 것을 연결한 용도로 많이 쓰이죠. USB 포트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USB 케이블을 두 개 다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 키보드에 USB만 연결해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 액세서리로 팜레스트가 있는데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패턴이 들어갔고 합성 가죽인데 소재감과 쿠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써본 레이저 키보드 팜레스트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하단에 언더글로우 RGB가 나오는데 전원 연결부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팜레스트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본체와 잘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주 건드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덜렁거려서 안에서 단선이 되거나 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팜레스트에는 언더글로우 RGB가 들어오지만 정작 본체 아래쪽은 RGB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팜레스트까지 장착하면 책상을 꽉 채울 정도로 거대합니다. 키캡은 이중사출 ABS 키캡으로 RGB가 투과되는 텍스트 부분이나 한글로 인쇄한 부분 모두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블랙 위도우 V4 프로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왼쪽에 매크로 키입니다. 매크로 키 5개, 측면 버튼 3개, 커맨드 다이얼이라고 하는 멀티펑션 다이얼까지 커스텀할 수 있는 키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이 높습니다. 게이밍 키보드이지만 게이밍뿐 아니라 방송, 업무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맨드 다이얼의 경우 키보드 밝기, 윈도우 확대 축소, 수직 수평 스크롤링, 트랙바, 애플리케이션 전환뿐 아니라 커스텀 모드로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다이얼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색상에 따라서 모드가 바뀌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넣으면은 사실 다 기억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본인이 다이얼을 활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두세 가지 정도만 넣어서 사용해도 충분히 그 활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와 측면의 가공 품질도 좋습니다. 그리고 노브를 돌리는 감도와 반응 또한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원하는 만큼 움직여 줍니다. 제가 노브가 있는 제품들을 이것저것 쓰면서 느낀 점인데 생각보다 이 감도를 못 맞추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노브를 돌리는 것 대비 너무 빨리 움직인다거나 혹은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제품들도 많았는데 블랙 위도우 V4 프로의 커맨드 다이얼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이 커맨드 다이얼이 레이저 시냅스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멀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냅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크롤 다이얼로만 동작합니다. 온보드 메모리엔 넣을 수 없었나 봐요. 아쉽습니다. 다이얼과 매크로키가 왼쪽 끝에 붙어 있다 보니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ESC를 누를 때 무의식적으로 좌상단 부분을 누르죠. 컨트롤을 누를 때는 좌하단 부분을 누르고요. 이 제품은 그 자리에 커맨드 다이얼과 매크로키가 위치해 있어서 안 보고 습관적으로 누를 때는 꼭 잘못 누르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게임할 때는 좌측 키를 많이 입력하다 보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RGB 컬러 설정에서 조금이나마 구분될 수 있게
색깔을 나눠서 표시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성능은 프로라는 이름답게 최대 8000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폴링 레이트를 높인 만큼 미세하게나마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한 컴퓨터 리소스 소모, 모니터에 대한 반응 속도 등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타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옐로우 리니어 축입니다. RGB 투과를 위해 하우징도 투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전 시리즈 제품이나 타사 게이밍 키보드들과 비교했을 때도 타건음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내부에 폼도 채우고 텅텅거리던 통울림도 줄었고 스테빌라이저도 윤활해서 찰찰거리던 철심 소리도 어느 정도는 잡았습니다. 물론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전의 레이저 키보드들은 화려한 RGB, 빠른 반응 속도와 같이 정말 게이밍에만 신경 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블랙위도우 V4 프로는 사용자들의 타건감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경 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레이저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많이 반영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블랙위도우 V4 프로도 그렇고요. 앞으로 나올 제품들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